중앙아메리카는 작다고들 하지만 왜 한 작은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설, 극한의 경험, 숨겨진 보물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전형적인 여행 안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테말라입니다. 이곳에서는 화산이 숨쉬고 고대 도시가 비밀을 속삭이며 초콜릿이 태어났습니다. 왜 이곳의 버스는 1980년대 뉴욕에서나 볼 법한 모습일까요? 어떻게 한 호수가 그리 깊을 수 있을까요? 현지인들은 그것이 또 다른 세계에 닿아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기리기 위한 연날리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과테말라를 가장 놀라운 나라로 만드는 20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번호 20. 과테말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옥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옥이 단순히 기념품 가게에서 판매되는 초록색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옥이 한때 왕, 신, 그리고 사후 세계의 힘을 지닌 곳입니다. 과테말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옥 생산국 중 하나이며 단순한 옥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종류인 제이다이트를 생산합니다. 화산 암석과 신성한 강 바닥 깊숙이 묻혀있는 이 돌은 한때 마야 통치자들의 손을 거쳐 화폐처럼 거래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타구아 계곡의 전체 마을이 옥 조각에 전념하며 세대를 거쳐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각들은 너무 순수해서 중국과 일본의 수집가들이 한 조각에 수천 달러를 지불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단순히 초록색뿐만이 아닙니다. 얼음 같은 흰색, 잉크 같은 검은색, 심지어 보라색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비추이 조각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단순한 보석일 뿐인지 아니면 한때 신이 보물이었는지. 여기서 거북이를 바다에 방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뭔가를 쥐고 그것의 생존이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번호 19. 과테말라의 태평양 연안에서는 당신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수호자입니다. 아기 거북이가 당신의 손바닥을 빠져나가 파도가 부서지는 쪽으로 재빠르게 기어가는 그 순간.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 사이에 수천 마리의 올리브 리들리, 거북이와 가죽 거북이들이 과테말라 해변에서 태어납니다. 지역 주민들과 보전단체들은 밀렵꾼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고 방문객들에게 태어난 새끼 거북이를 바다로 방생하는 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생존율은 충격적으로 낮습니다. 성체가 되는 것은 1000마리 중 1마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생한 한 마리 거북이가 그게 바로 그런 운명을 지닌 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멸종에 맞서 싸우는 절박한 경쟁의 일환이며 여기서는 단순히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가장 장엄한 새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세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보물들을 전 세계에서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생하고 진정하며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들입니다. 넘버 18. 눈부신 캐찰이 국가의 새입니다. 과테말라의 구름 숲 속에서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듯한 비현실적인 색상의 플래시가 있습니다. 길고 빛나는 깃털들이 바람에 실크 리본처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 새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화려한 괴찰이 과테말라의 국가 새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마야와 아즈텍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던 쾌찰은 신들과의 살아있는 연결로 인식되었고 이를 죽이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전사들은 쾌찰의 깃털을 권력의 상징으로 착용하였고 제사장들은 그것이 영혼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과테말라에서는 이 새를 매우 존경하여 그 이름으로 통화를 지정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쾌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물을 매우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쾌찰은 높은 고도의 나무에서 둥지를 틀고 안개 낀 나뭇잎 사이에 숨겨져 있어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곳에 살아갑니다. 야생에서 하나를 발견하는 그것은 버킷리스트 항목이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쾌찰의 꼬리 깃털은 2피트 이상 자랄 수 있으며 왕실의 기차처럼 뒤에서 떠다닙니다. 동물 왕국에서 그것은 궁극적인 자랑입니다. 17번.
최초의 초콜릿바는 과테말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벨기에 이전, 스위스 이전, 윌리 원카가 그의 초콜릿 공장을 꿈꾸기 이전에 그것은 비터하고 신성한 음료, 콩을 으깨고 향신료와 혼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최초의 진짜 초콜릿은 고대 과테말라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카카오를 단순히 즐기지 않고 이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카카오가 신의 선물이라고 믿었고 이를 종교의식과 헌물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카카오 콩은 매우 귀중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통화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초콜릿으로 저녁을 사는 것, 꿈 같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최근 과테말라에서 실시된 고고학 발굴에서 카카오를 고체 형태로 압축하는 데 사용된 초기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초콜릿바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제 과테말라가 최초의 식용 초콜릿의 발상지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설탕도 우유도 없이 풍부하고 자연 그대로의 카카오가 손으로 압착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돌아가면 과테말라 농부들은 여전히 전 세계의 마스터 초콜릿 제조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세계 최고의 유산 카카오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주에 구입한 그 고급바, 그 뿌리가 바로 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충격적이었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대 의식에서 도로 간판의 놀라운 이야기들까지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당신의 응원이 이들을 계속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번호 16. 클래식 미국 스쿨버스를 거의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과테말라의 한 마을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반짝이는 노란색 스쿨버스가 1980년대 교회 주차장에서 탈출한 듯하게 거침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버스가 아닙니다. 환생한 것입니다. 과테말라의 가장 화려하고 혼란스러운 교통수단인 치킨버스 위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버스는 단순히 재활용된 미국 스쿨버스가 아니라 움직이는 예술작품입니다. 생생한 벽화와 크롬, 스티커, 심지어 종교적 슬로건으로 덮여 있으면 각 버스는 운전자가 개인화한 것입니다. 어떤 버스는 LED 조명, 에어 호른, 그리고 짐칸에 가득 실린 당신이 짐작한 대로 닭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버스들이 한때 미국 학교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퇴역한 후 보통 10에서 12년이 지난 뒤 이곳으로 배송되며 현지인들이 이를 개조하여 두 번째 생명을 부여합니다. 많은 버스가 여전히 원래의 정류장 표지판과 벤치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을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며 앞에서는 살사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그리움에 속지 마세요. 이 버스는 빠르게 움직이고 힘차게 운전하며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 여행은 하나에 탑승하지 않고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15번. 과테말라는 두 개의 광활한 수역에 접해 있습니다. 과테말라가 대조의 땅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모두 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나라에 두 개의 극적으로 다른 해안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태평양의 석양 아래에서 고온을 견디는 검은 모래 해변이 펼쳐져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야자수와 드럼 소리, 춤이 가득한 가리후나 마을로 둘러싸인 에메랄드빛 카리브해가 있습니다. 이 두 해안을 잇는 여정, 도로로 10시간도 안 걸리지만 마치 다른 세계로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드문 쌍해안 지리는 과테말라에게 많은 나라들이 꿈꾸는 것, 즉 이중 접근을 제공합니다. 이는 어항, 관광, 무역로,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해산물을 의미합니다. 롭스터 드시고 싶나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해변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두 해안은 과테말라의 문화, 역사, 그리고 언어를 형성했습니다. 카리브해 쪽은 아프리카 카리브 뿌리를 속삭이며 태평양 쪽은 화산 토양과 고대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 해안, 하나의 심장박동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전설적인 고대 유적지 중 하나를 보여주기 전에 구독해주세요. 진실과 경이로움,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전하는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번호 14. 티칼 국립공원은 첫 번째 호남 문화 및 자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과테말라에는 울음소리가 교통소음보다 큰 울음 원숭이가 있는 곳이 있으며 고대 사원들이 정글의 캐노피를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돌 화살처럼 서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티칼로 1979년에 인정받은 2개의 왕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티칼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호남 문화 및 자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곳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건축적인 경이로움이자 생태학적인 보물창고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던 마야 도시를 탐험하면서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투칸이나 가까이에서 들리는 제규어의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티칼은 575제곱킬로미터의 밀림에 걸쳐 뻗어 있으며 3,000개 이상의 구조물, 사원, 궁전, 공놀이장 및 의식의 장소가 숨겨져 있고 그 모든 공간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대 상형 문자에서부터 오는 앵무새에 이르기까지 티칼은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곳입니다. 인디애나 존스가 실제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것입니다. 번호 13. 듀오링고의 창립자는 과테말라 출신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녹색 부엉이를 사용해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를 배우라고 자신을 압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듀오링고의 글로벌 언어 혁명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 과테말라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듀오링고를 공동 창립한 과테말라 태생의 천재 루이스 본안을 소개합니다. 그 이전에 그는 레캡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봇을 구별하고 동시에 책을 디지털화하는 그 테스트요. 진정한 멀티태스킹이죠. 루이스는 과테말라시에서 자랐으며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이 그에게 평생의 사명인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자는 목표를 심어주었습니다. 오늘날 듀오링고는 5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되었고 그 모든 것은 지식의 가격이 붙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중앙아메리카의 한 소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의 어느 한 구석에서도 글로벌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에 놀라셨다면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을 통해 여러분의 두뇌에 잠깐 뭐라고?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번호 12. 과테말라에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깊은 호수가 있습니다. 안개 낀 화산들 사이에 있고 가파른 초록 절벽으로 둘러싸인 이 물줄기는 한때의 지역 주민들이 바닥이 없다고 믿었던 깊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아름다운 호수가 아닙니다. 바로 아티트란 호수이며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서 지구 아래로 340m 이상, 즉 11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약 8만 4천 년 전 거대한 화산 폭발로 형성된 아티트란 호수는 단순히 깊을 뿐만 아니라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여전히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이라고 믿고 있으며 신비한 수중 흐름과 잠긴 유적에 대한 보고는 그 아래에 잃어버린 마야 도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학과 전설만이 아닙니다. 해안에는 12개의 마을이 점재해 있으며 각 마을은 한 사도의 이름을 따랐고 생동감 넘치는 지역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부들은 여전히 나무 카약으로 수면이 거울처럼 맑아서 구름이 반사되는 물 위를 패들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양은 실감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하는 빛나는 오렌지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마법, 신비,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움을 찾고 있다면 이 호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번호 11. 스페인어만이 유일한 언어가 아닙니다. 과테말라의 시장에 들어서면 잠시 멈추게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어가 아닙니다. 더 오래되고 자연적인 마야어입니다. 과테말라에서는 20개 이상의 공식 인정된 토착 언어가 매일 사용됩니다. 맞습니다. 20개입니다. 스페인어가 공식 언어이긴 하지만 고원과 정글 지역의 전체 커뮤니티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큐에치, 키치, 맘 및 기타 고대 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법원, 라디오 방송국, 심지어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모국어로 제공됩니다. 다양성은 경이롭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카크치케를 말할 수 있는 반면 그 옆 마을에서는 익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두 언어는 서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각 언어는 독립적인 문법, 음성 시스템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풍부함은 과테말라의 깊은 마야 유산을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줍니다. 박물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웃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생동감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 작은 나라에서 현대 세계 대부분보다 더 많은 과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나요? 그렇다면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가 탐험하는 장소의 표면을 넘어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종류의 콘텐츠를 위해 구독하세요. 숫자 10. 과테말라에는 30개 이상의 화산이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땅이 단순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가면 멀리 떨어진 봉우리에서 피어오르는 섬뜩한 연기 기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이 아니라 30개가 넘는 화산 중 하나이며 여러 개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2018년까지 최근에 화산 폭발이 있었던 푸에고 화산의 연기 나는 원뿔 모양부터 안티구아를 조용한 수호자처럼 지켜보는 아름다운 아구아 화산까지 과테말라는 태평양 화산대의 일부분입니다. 이 화산들은 단순한 경관이 아니라 생명의 형성자입니다. 셀로 커뮤니티는 금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화산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합니다. 모험가들은 한때 뜨거운 용암이 흐르던 활화산의 경사를 하이킹하고 가끔 하늘이 붉게 변합니다. 일몰 때문이 아니라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 화산 중 3개가 활발하게 분출하고 있으며 그 연기는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화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화산을 이야기, 전설, 일상에 엮어넣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과테말라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풍부한 경관에 감탄할 때 그 맛이 불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세요. 번호 9. 커피는 큰 사업입니다. 눈을 뜨기 전부터 그 향기를 맡습니다. 공기를 감도는 풍부하고 자연적인 아로마. 그것은 한 나라의 자부심의 향기입니다. 과테말라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명의 줄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 10대 커피 생산국 중 하나이며 그 원두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고도와 화산 토양, 기후 때문입니다. 모든 원두는 조작할 수 없는 조건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2만 5천 명이 넘는 과테말라 가정이 커피 재배에 직접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산업 운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흙에 손을 대고 유산으로 재배되고 그늘에서 자란 손으로 수확한 커피입니다. 우에우에테낭꼬의 안개 낀 언덕에서 앤티구아의 고대 경사에 이르기까지 소규모 농장들은 복잡한 맛 프로필을 가진 원두를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바리스타들도 그 맛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게스왓, 도쿄나 뉴욕의 가장 비싼 스페셜티 커피 잔들 중 일부는 이러한 소박한 언덕에서 유래합니다. 세상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힘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구독하세요. 우리는 브로셔에는 절대 나오지 않지만 항상 당신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계속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번호 8. 산간 마을의 툭툭 시스템은 만화 테마의 LED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파나하첼이나 산페드로 라 라구나 같은 산악 마을에서는 툭툭 택시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다채로운 시각적 문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툭툭 차량들이 피카츄, 도라에몽, 손오공 등 애니메이션 캐릭터 스티커로 장식되어 있어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차량 외부에는 각자의 테마에 따라 반짝이는 LED 조명이 가득하며 일본 애니메이션부터 지역 종교 상징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신나는 음악 덕분에 각각의 툭툭은 마치 산속을 가로지르는 이동 축제처럼 느껴집니다. 일부 차량에는 플래시, 디아블로, 엘라요 같은 유쾌한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특히 기사들은 이 차량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 예술 작품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이런 툭툭을 한번 타보는 것만으로도 과테말라의 생동감 넘치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번호 7. 어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요리도 하고 민요도 부르기도 합니다. 과테말라 치치카스테난코의 전통시장에서는 단순한 장보기가 아니라 음악,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에 들어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곳 상인들은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능숙하게 조리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들면서 전통 민요를 소박한 목소리로 흥얼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림바라는 전통 악기의 멜로디는 실제 악기 없이도 노래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며 시장 전체를 감성으로 채웁니다. 이 장면은 시장을 생동감 넘치고 예술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줍니다. 관광객들은 채소나 과일을 고르거나 따끈한 타말레스를 먹으면서도 그들의 노래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됩니다. 현지인들에게 이것은 공연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진심이 담긴 따뜻한 분위기는 이 시장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번호 6. 시멘트나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은 고대 사원. 타칼릭 아바흐는 과테말라에서 보기 드문 고대 사원 중 하나로 시멘트나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돌을 정교하게 맞추는 기술만으로 지어졌습니다. 큰 돌들은 손으로 잘라내어 중력과 균형을 정밀하게 계산하여 촘촘히 쌓아 올렸으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폭우, 지진, 세월의 흐름에도 무너지지 않은 이 구조물은 고대 마야 문명의 뛰어난 기술력과 건축 사고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타칼릭 아바흐는 과거 제사와 천문 관측이 이루어졌던 중요한 의식 중심지였으며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원은 고고학자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이 건축 정밀도에 감탄하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번호 5. 어떤 작은 마을에서는 매일 아침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서 조용히 명상을 합니다. 과테말라의 몇몇 작은 마을에서는 매일 아침 사람들이 교회 앞마당에 모여 함께 침묵 명상을 합니다. 종소리도 설교도 인도자도 없이 그저 모두가 함께 조용히 앉아 느리게 숨을 쉬며 아침 공기를 느낍니다. 그들은 이 집단적인 침묵이 마음을 정화하고 하루를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고 믿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의식은 아니지만 여러 세대를 거쳐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른, 노인까지 모두 이 명상에 참여하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이 조용한 동행은 사람들 사이에 깊은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평온한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본 관광객들은 감동과 놀라움을 느끼곤 합니다. 번호 4. 남자들이 아직도 전통적인 손수 놓은 치마를 입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토도스 산토스 쿠추마탄에서는 남성들이 여전히 빨간 줄무늬 전통 치마를 입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이 의상은 수제로 짠 치마, 전통 무늬가 수놓인 셔츠, 그리고 화려한 머리 스카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남성들이 이 옷을 축제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문화적 자부심이자 고대 마야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옷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짜고 자수하여 만듭니다. 실 한 땀 한 땀, 무늬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며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마을의 젊은이들은 전통 치마를 자랑스럽게 입으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색색의 자수 치마를 자연스럽게 입고 다니는 남성들의 모습을 보고 종종 놀라고 감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성별이 뒤바뀐 마을이라고 부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그저 일상일 뿐입니다. 번호 3. 파텐 지역은 마야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광활한 북부 황야 어딘가에 두꺼운 정글의 숲을 아래 고대 돌도시들이 잠들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울부짖는 원숭이 소리를 자세히 듣다 보면 3000년 전이 메아리가 들립니다. 여기는 마야 문명의 요람인 파텐, 피턴입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풍부한 이 지역은
종종 마야의 출생지라고 불립니다. 티칼과 같은 곳이 웅장한 사원들로 주목을 받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파텐이 수천 개의 유적들로 덮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아직 발굴되지 않았으며 뿌리와 덩굴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광범위한 도시를 건설하고 별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추적하며 당시 유럽보다도 더 정교한 달력을 만든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텐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의 지식을 혈맥처럼 이어받고 있는 마야 후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고대 언어로 수공예를 하며 농사짓고 기도하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사실로는 최근 LIDAR 기술이 파텐의 정글에 묻혀있는 6만 개 이상의 미발견 마야 구조물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시간 속에 잃어버린 거대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파텐을 걷는 것은 단순히 자연 속을 하이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타임머신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번호 2. 과테말라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연을 포함한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한 축제를 엽니다. 무덤은 정원이 되고 하늘은 미술관으로 변하며 슬픔은 축제로 변화합니다. 과테말라에서 죽은 자의 날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동감 넘치고 시끌벅적하며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숨파고, 점팽고와 산티아고 자카테페케즈, 산티아고 제케이트 피케스 위마을에서는 매년 11월 1일에 가족들이 모여 매우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묘지 위로 거대한 손으로 만든 연을 날립니다. 버스만큼 넓은 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종이와 대나무로 꿰매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도를 하늘로 전달하고 악한 영혼을 쫓아낸다고 믿어지는 영적인 메신저입니다. 연이 하늘로 치솟을 때 수백 개의 가족들이 묘비 사이에서 함께 식사하며 촛불을 켜고 음악을 연주하고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분위기는 즐겁고 전율을 주며 시적입니다. 이 축제는 슬픔을 삶과 기억, 관계의 축제로 바꿉니다. 죽은 자를 잊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마다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오는 것이죠. 이러한 연은 여러 달에 걸쳐 제작되며 신성한 전통으로 전해집니다. 테마는 조상에 대한 자부심에서 정치적인 논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각각의 세부 묘사는 당신을 멈추게 하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아침이 조용해야 한다고 말하면 이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잠깐,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꼭 구독하세요. 우리는 과테말라의 경이로움 중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다가오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번호 1. 과테말라는 중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중미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가 화려한 운하가 있는 파나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태 관광지인 코스타리카일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중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의 타이틀은 실제로 과테말라에 속합니다. 네, 이 산악지대에 화산이 곳곳에 위치하고 언어가 풍부한 이 나라는 2024년 기준으로 1,800만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과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원지대에 발을 들여놓거나 숲으로 덮인 파튼을 지나가면 마치 어디에나 공간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과테말라 인구의 대부분이 과테말라 시티와 같은 번화한 도시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테말라 시티는 수도이자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도시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리듬이 흐릅니다. 시골에서는 작은 마을들이 문화 전통에 생동감 있게 깨어 있습니다. 가족들은 마야어를 사용하고 정교하게 손으로 짠 의상을 입으며 이야기들이 셀시노보다 더 빠르게 전해지는 긴밀한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인구의 거의 절반이 25세 이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과테말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젊고 잠재력과 에너지,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시장에서 느끼고 음악에서 듣고
거리 예술과 기술 스타트업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활기찬 인구는 나라의 심장입니다. 그들은 농부이자 장인, 학생이자 혁신가이며 왕의 자손이자 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과테말라의 모든 구석은 그들의 회복력, 창의성, 목소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테말라를 간과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히 숫자에서 크기만이 아니라 영혼에서도 큽니다. 아직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브로셔를 넘어선 부족의 공식 회원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제이드 보물, 화산의 불, 하늘을 키스하는 연, 그리고 피라미드보다 오래된 언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재로 아름다움을 만들고 침묵 속에 유산을 쌓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약 이것이 과테말라를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그럴까요? 그러니 가기 전에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야생의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위해서요. 믿으세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것입니다.